변명과 성찰은 별개의 개념입니다. 성찰이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살펴서 자기의 과오를 인정하고 바로잡으려는 노력이라면, 변명은 어떤 잘못이나 실수에 대하여 당시의 상황이나 환경적 구실을 대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수단입니다. 변명이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진정성과 타이밍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얼마 전 문재인이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너무나 수준 낮은 사람들에게 정권을 넘겨줬다는 자괴감이 아주 크다. 그 순간이 두고두고 후회가 된다며 국민에게 사과했습니다. 윤석열 발탁은 조국 민정수석의 추천으로 했고, 윤석열을 정치적으로 키운 것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해임을 매끄럽게 하지 못해 역풍을 맞았다며 엉뚱한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윤석열이 칼춤을 출 때 그 위세에 눌려 말 한마디 뻥끗 못하고 눈만 껌뻑껌뻑하다 정권을 고스란히 넘겨주었던 문재인이 이제 와서 할 소리는 더더욱 아닙니다. 윤석열 탄핵이 확실시되고 또 자기 처의 재판도 확정이 되고 나니 이제 더 이상 윤석열에게 눈치 볼 일이 없어진 것일까? 이것은 진정성도 타이밍도 어긋난 변명에 덧칠 뿐입니다. 사과라는 형식을 빌렸지만 참으로 비겁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자기의 과오를 인정하기는커녕 부하와 측근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윤석열식 화법과 동일한 어법을 구사합니다. 인사권자로서 윤석열의 만행을 제어하기는커녕 그 위세에 가위 눌려 쩔쩔맬 때 여장부 추미애는 혈혈단신 홀로 싸웠습니다. 당시 윤석열은 검찰총장으로 공무원들을 동원해 특정 법관과 그 가족들의 사생활을 사찰하기도 했습니다. 명백한 범죄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문재인은 총장을 처벌하고 문책은 못할망정 끝까지 싸우겠다며 사표를 못 내겠다는 추미애 장관을 경질시키고 오히려 윤석열에게는 우리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며 두둔하기까지 했습니다. 게다가 검찰총장의 지위를 이용해 자기 정치를 하는 윤석열에게 나는 총장이 정치를 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망발조차 시전하였습니다. 촐로도 우려하고 있는 일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는 마당에 그는 그토록 정무감각이 아니라고 무책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입버릇처럼 사람이 먼저다라고 하였습니다. 맞습니다. 정치도 법도 모두 사람을 위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임기 중 정경심과 조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은 스스로 사람이기를 포기한 것이었습니다. 정치인 이전에 인간적으로도 낙제인 인간임을 자임했습니다. 재임 시 문재인에 대한 진보 진영의 응원은 거의 우상화, 신격화에 가까웠습니다. 팬덤 정치의 수혜를 가장 크게 입었던 사람이 바로 문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은 그 성원과 지지를 사유화했고 스스로 도취되어 자신의 본 모습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제와 모두 참모들의 잘못이라고 탓을 돌려대기까지 하니 그의 위선적 인품만 여실히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문재인은 태생이 원래 그러하였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이 오랜 고통과 수모를 당할 때에도 끝까지 외면하던 사람이 오히려 그에게 통합과 포용의 행보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의 정신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은 비단 저 한 사람뿐이겠습니까? 통합과 포용을 해야 소위 중도층의 표를 끌어들인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싶습니다. 이낙연이나 서른, 이상민, 조홍천, 이원욱 등이 통합의 대상이란 말입니까? 김경수와 김부겸, 김동연 등을 포용하라는 것은 필시 대선 시에 한 자리 주고 기득권을 양보하라는 말일 것입니다. 미안하지만 그들은 먼저 대국민 사과와 함께 백의종군이 선행되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래야 그들의 진정성을 인정하고 훗날이 보장될 것입니다. 선거철이 되어 밥상 차리면 표를 미끼로 숟가락 들고 달려드는 구태의연한 알박기 행보는 중단되어야 마땅합니다. 문재인은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키겠다고 2번씩이나 협박을 일삼던 해당 행위자들에게 이재명을 도와 화합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낸 적이 있었던가. 권력 분점과 이권에만 영합하는 선택적 화합과 선택적 포용이야말로 기회주의적인 망국병입니다. 이 땅에 당이 존재한 이후로 언제나 주류와 비주류의 새 대결은 존재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새 대결은 끝없이 존속이 될 것입니다. 윤석열이라는 거악과 싸울 때는 내부 총질을 할 것이 아니라 전열을 단일 대우로 갖추어야 하는 게 정상입니다. 윤석열이 탄핵되고 난 뒤에 당당히 후보 경쟁을 하고 결과에 승복하며 대의를 따르는 것이 정도인 것입니다. 이른바 중도표 확장을 위해 그들에 대한 비난을 중단하라는 소리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표의 향배에 대한 유불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치인이라면 올곧은 신념을 갖고 정도를 가기를 바랄 뿐입니다. 바보 노무현은 떨어질 줄 뻔히 알면서 서울 종로구를 버리고 부산을 택하였습니다. 문재인은 그의 정치적 소신과 꼬마 민주당을 사수하면서도 정도를 걷고자 했던 노무현의 정치적 여정을 잊었단 말입니까? 그가 언제 유불리에 좌고우면하였던가. 입만 열면 노무현 정신 운운하며 노무현의 단물만 빨아먹는 정치 기생충들에게 노무현의 명언을 들려주고 싶습니다. 기회주의자는 포섭의 대상이긴 해도 지도자로 모시지는 않는다는 것이 내 철학이다. 문재인은 총장을 잘못 임명한 것을 두고두고 후회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실패한 대통령의 반면교사가 되었음을 두고두고 후회해야 할 것입니다. 자신과 같이 무능한 대통령이 다시는 이 땅에 탄생되어서는 안 된다는 참회가 선행되어야만 했습니다.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찍었던 일을 두고두고 후회하는 한 사람으로서 사마천의 명언을 여기에 남기며 이제 문재인은 정치에서 손을 떼기를 바랄 뿐입니다. 지나간 앞일을 잊지 않아야 훗날의 스승이 될 수 있다. 문재인, 그는 실패한 권력의 교과서였던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